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테러주의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대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을 비유해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뱅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거래 플랫폼인 제일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디지털 뱅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안전한 대면 상담을 위해 의료 관련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한인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모든 미국행 승객들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네, 미국으로는 모든 승객들은 반드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이 초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수천 명의 극우 무장 세력들이 워싱턴을 포위하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는 첩보가 공개됐습니다. 워싱턴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테러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러 위협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했던 민주당 코너램 의원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4천여 명의 무장 세력들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연방의사당을 포위해 민주당 인사들이 취임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도 워싱턴 DC는 물론 전국 50개 주의사당에서 무장 시위가 계획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위 주체의 일부는 극단주의 단체 소속이며 오는 주말부터 전국에서 무장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로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한 워싱턴 DC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DC 전역에 모두 15,0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취임 퍼레이드 등 전통적 행사도 가상으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안에 대해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지자들을 자극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 세워진 국경 장벽을 점검하기 위해 나가면서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요. 폭력을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자신의 연설은 오히려 아주 적절했다면서 다른 도시에서 급친 좌파 세력이 벌인 시위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폭력에는 반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지지자들을 자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really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politics. It's ridiculous. I think it's causing tremendous danger to our country and it's causing tremendous anger. 폭력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비롯한 거의 모든 SNS 계정이 정지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도 SNS 기업들이 파멸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현재 미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고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 결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일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전략입니다. 일단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돼도 현재 상황으로는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상원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의회 폭동 용의자 150여 명을 전국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수사를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6일 의사당 난동 사태에 가담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용의자는 최소 150명, 수사 규모는 점점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펠로시 하원의장 집무실 책상에 발을 올려놓은 사진을 찍은 남성과 연설대를 훔쳐간 남성 등 용의자 10여 명은 이미 체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직접 용의자 수색에 나서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FBI도 휴대전화와 CCTV에 찍힌 영상 자료들을 토대로 용의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육군 대위인 에밀리 레이니는 시위대 100여 명을 워싱턴 DC까지 태워다 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햄프셔와 펜실베니아 그리고 텍사스주 등에서 다수의 경찰이 의사당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가 정직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와 FBI는 이번 난동 사태에 테러 조직 같은 배후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로컬 소식 이어집니다. 10년마다 진행되는 LA 한인타운 관련 선거구 재조정 작업. 인구 총조사 결과가 공식 인정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의 정치 참여가 아직도 너무 저조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의회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들의 수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대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위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2명의 청소년들을 포함해 고작 10명의 한인이 후보로 등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2년 전 26명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에 21명의 한인이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겨우 절반 수준입니다. 2년 전 대의원 선거 때보다 한인 사회에 관심이 식어 아쉽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포함한 10명이 후보로 등록한 만큼 다가오는 대의원 선거부터 많은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시정 참여의 밑바탕인 주민의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정치부터 한인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우리 힘을 보여줘야 돼요. 주민의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많은 한인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오는 8월부터는 앞으로 한인 사회의 정치력을 좌우할 선거구 재조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민회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또 선거구 재조정이 시작하는데 정치인들이 우리 한인들을 무시를 안 하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예산 삭감에 따른 올림픽 경찰서 폐쇄는 사실상 힘들게 됐습니다. 경찰국장과 시장 그리고 시의원들까지 폐쇄를 반대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국장의 운영 보고서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경찰국장이 올림픽 경찰서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지만 한인 사회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LA 경찰국 예산 삭감이 1억 5천만 달러에 이어 5,100만 달러가 추가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예산 삭감 여부는 오는 4월쯤 확정됩니다. 경찰서 폐쇄는 일단락됐지만 예산 삭감이 결정되면 경찰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인 사회의 판단입니다. 경찰 예산안에서 올림픽 경찰서 폐쇄안이 다시 거론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도 추가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서를 해체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국장은 우선 항공 지원과 강도, 그리고 살인과 마약 관련 부서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처리하고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지역은 특별 배치 인력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와 함께 추가 예산 삭감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 사안에 만약에 인원 감축이 일어나면은요, 이쪽에서 일단 파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파출을 하는 경찰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일단 비즈니스에 데미지를 입고 한국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하기가 힘들죠.
비대위 측과 LA 한인회는 예산 삭감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시장과 시의원 등 관련 책임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혹시 한인은행 이용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온라인 뱅킹이 상당히 편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간에 손쉽게 온라인 송금을 할 수 있는 젤페이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디지털 뱅킹을 사용하기 시작한 40대 여성 제이 허 씨. 허 씨는 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은행 지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젤이나 그런 디지털로 빨리 해서 보내는 게 훨씬 간편하고 빠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젤페이란 타은행 고객과 실시간으로 무료로 송금을 주고받는 플랫폼입니다. 한 한인은행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고객들의 80% 정도가 디지털 뱅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 오브 호프와 오픈뱅크 그리고 US 메트로 은행 등에서 젤페이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셀폰, 핸드폰 하나로도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더 하려고 저희가 직원들도 계속 하이어를 하고 있려고 찾고 있고요. 뱅크 오브 호프는 젤페이 서비스 런칭 2주 만에 3,000명이 등록했고 결제 금액이 120만 달러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부 한인은행은 애플페이와 삼성페이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도 개설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점의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집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젤과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객들이 디지털 뱅킹을 선호하면서 한인은행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상담을 통해 한인들을 지원해왔던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는 안전한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필수 분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일반 한인들도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의 취재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가정을 방문해온 한인 비영리 단체 직원들. 최근 백신 접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전하게 대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위탁 가정을 관리하는 직원과 심리상담사 등 직원의 60%가 내일부터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심리상담 선생님들이랑 가족폭력 소셜워커 분들 직접 이렇게 나가서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분들이라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약물 중독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도 지난주부터 헬스케어 직원들의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16% 정도입니다. Allowed outpatient mental health and outpatient substance abuse. Our clinical staff and our recovery substance abuse staff are eligible. Some people are choosing not to do it. 백신 접종은 헬스케어 관련 직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백신 접종 장소에 직접 가서 받는 방식입니다. 소속 비영리 단체 직원이라도 경영팀 같은 일반 사무직 직원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또 다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한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백신 접종 대상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만큼 본인의 순서를 기다린 후 연락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는 모든 해외 승객들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에선 코로나로 하루 평균 3,2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900여 명이 숨진 9.11 테러 때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매일같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병상이 부족해 의료 붕괴 상태를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선 지난 한 주간 1,500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Every minute, 10 people in LA County on average are testing positive for COVID-19. And these 15,000 or so individuals that are testing positive each day
We're capable of infecting others.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이달 말부터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영국발 항공기 승객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모든 국가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 보건당국은 현재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접종 장소와 대상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원자만을 상대로 병원에서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네 약국 등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남아공의 변이, 또 이제는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됐습니다. 이미 개발된 백신은 이들 변이 바이러스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이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Y501이라는 단백질, 남아공 변이는 484K 단백질입니다. 이번 브라질 변이는 484K 단백질이 있어서 남아공 변이가 또 변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전자 분석이 끝나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변이의 우려는 전파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5일 발표된 런던대 연구 결과 전파력이 평균 56% 더 높았습니다.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기존 바이러스 감염자보다 같은 양의 침방울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 남아공 브라질 변이가 백신을 소용없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기존 코로나19 항체가 담긴 접시에 변이 바이러스를 넣었더니 면역 회피, 즉 바이러스가 잘 자랐다는 게 근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의 전문가 다수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바이러스학적으로 그래서 그 변이가 생긴 게 어떤 특징이 있고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등등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지 정말 위험하구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잇따른 변이들이 백신을 무력화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파이자 제약사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틴 비유토너 교육감은 결핵 검사를 받는 것처럼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학교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언제쯤 대면 수업이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32%, 즉 3분의 1 정도나 더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쇼핑객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객들이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어도비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온라인 판매가 총 1,88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나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포함한 11월 온라인 쇼핑액은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1월 말 주말 온라인 쇼핑 금액은 전체 연말 매출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온라인 쇼핑 매출 증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 속에 열린 소비자 가전 박람회. 일상을 지키는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가정용 로봇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물이 든 유리잔을 흔들림 없이 건네는 로봇. 그릇을 식기세척기로 옮기고 상차림도 할 줄 아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입니다. The conference call is scheduled in a few minutes.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진 집과 일상을 중심으로 AI 기반 로봇은 한층 진화했습니다. Matched with next generation AI that understands you, our products can accurately respond to their environment and improve your day.
자외선 램프를 켜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이 로봇의 기능을 설명하는 사람도 가상인간입니다. I mean, how cool is that? No question, that's going to be my favorite Cloybot right there.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CES는 54년 만에 처음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2천여 개 업체가 참여해 지난해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일상을 지키는 디지털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AI와 사물인터넷, 5G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코로나 충격에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진화된 형태로 제시된 겁니다. 어떻게 이제 사용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것인가.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도와주는 이런 로봇이라든가 스마트 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초고화질 텔레비전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수백만 개의 LED 소자가 스스로 색과 빛을 내는 마이크로 LED TV도 공개됐습니다. 액정을 펼쳤다가 돌돌 마는 롤러블 폰도 처음 공개됐는데 중국 업체도 비슷한 제품을 선보여 치열한 디스플레이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한국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인 김문환 선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벤투호에서 활약한 선수입니다. LA 프로축구팀인 LAFC 입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계 주요 한은사의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지정한 첫 번째 대형 백신 접종 센터가 됐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하루 수천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디즈니랜드를 슈퍼 접종 센터로 지정하고 다른 4곳도 조만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 백신 접종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고 25,000달러가 지원되는 캘리포니아주 스몰 비즈니스 구제 그랜트 신청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LA 한인회는 신청이 접수된 후 서류를 업로드하는 데 하루가 걸리는 만큼 최대한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업주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가대표 벤투호 출신인 수비수 김문환 선수가 미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구단인 LA 풋볼클럽에 공식 합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LAFC는 김문환 선수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환 선수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국가대표팀에서 합류한 뒤 그동안 A매치 11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폐거와 압류를 금지하는 조치를 석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연체 수수료와 체납 벌금까지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석 달 더 연장됩니다. 시카고 교육청은 교실 수업 재개 1차 대상인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데니스 잭슨 교육청장은 특수교사들의 출근율이 58%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860여 교실에는 교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교육청장의 출근 독려에 교사 노조층은 수업 재개를 시행할 만큼 아직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긴급 사태가 발령된 지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넉 달 사이에 20% 이상 추락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5,000명에 육박하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오사카와 교토, 효고 등 지자체 3곳에도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が発令されてこれはもう最後の手段になると思います。ちょっと本当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も感染を抑えるためにお願いす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의 긴급사태 적용을 요청하고 있어 발령 지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사태가 발령 중인 일본 요코하마시에선 성년식을 치른 젊은이들이 술병을 돌려가며 마시고 경찰의 만류에도 만취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가 발령됐지만 젊은 층의 경계심이 높지 않은 데다 술집 영업시간 단축도 권고사항입니다. 늑장 대책이 반복되면서 일본 내 스가 내각 지지율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스가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아베 정권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일본의 해양 측량선이 무단으로 한국의 경제적 배타 수역에 진입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일본 측량선은 대치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해양경찰과 이틀째 대치 중인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입니다. 해경이 어제 새벽 이 측량선을 발견한 곳은 제주 서귀포시 남동쪽 약 130km 해상입니다. 해경 함정은 즉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해양 조사 활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 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진행하는 활동이라며 다음 달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맞서며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我が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行われているものであり、韓国側の中止要求等は受け入れられない旨抗議をしております。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한국과 일본 양쪽 연안에서 200캐리, 약 370km 범위에 있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입니다. 양국은 1999년 신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해당 지역을 중간 수역으로 설정했지만 명확한 경계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로 자국의 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 활동을 놓고 비슷한 대치가 있었습니다. 최근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후속 행동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단 직접적인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또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이태원 먹자골목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서울 시민께 제가 말씀드릴 때가 됐다.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장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니까요. 여권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점점 출마로 기우는 가운데 첫 주자 우상호 의원은 정책 발표로 야권을 견제했습니다.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산에선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첫 출마 선언을 했고 고심 끝에 후보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이현주, 이진복, 박민식, 유재중 후보 등이 지역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제도, 소위 공매도 제도입니다. 판매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매도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주가 폭락 속에 주식시장 안정 조치의 하나로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과 자본력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이나 기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인과 어떻게 보면 소인의 싸움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 가치와 상관없이 물량 공세를 하면 상당히 주가가 하방 악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반면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막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하락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버블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팔 9표 표기 10회 이상, 또 스쿼트 25회 이상, 그리고 제다리 뛰기 1분 이상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대략 3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이를 4차례 반복하면 11분에서 12분이 소요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하루 1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11분 운동,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기 사망률까지 거의 3배나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11분 운동하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병뉴스는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나 다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SBS 이브닝 뉴스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